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꿀란치 PD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기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카메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폰 12의 카메라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고, 이 과정에서 조금 먼저 나온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도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에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별도의 설정과 변경 없이 자동 모드를 기본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비교하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보면 해상도와 FPS를 아이폰 12 프로는 화면상에서 직관적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설정에 들어가서 변경해야 합니다. 대신에 그 외 카메라 설정을 위해서 노트 20 울트라는 카메라 사용 중에 설정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아이폰 12 프로는 밖으로 나가서 설정에 있는 카메라로 가서 필요한 것을 세팅해야 합니다. 장단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와 FPS 설정이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폰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영상 촬영 시에 적용되는 배율도 체크해보면 아이폰 12 프로는 FHD 30프레임, FHD 60프레임, 4K 30프레임에서 0.5배부터 6배까지 가능하고, 4K 60프레임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메인 광각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면 1배에서 3배까지고, 초광각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면 0.5배에서 1.5배까지입니다. 즉 4K 60프레임에서는 3배 준 범위 안에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해상도는 상관없고 FPS로 달라지는데, FHD든 4K든 30프레임일 때 0.5배부터 20배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60프레임일 때는 1배부터 10배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즉 60프레임에서는 초광각 렌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촬영은 아이폰 12 프로가 0.5배에서 10배 줌까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0.5배에서 50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은 최대한 같은 모습을 동시에 찍고 손떨림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기 위해서 두 스마트폰을 세로로 바짝 붙여서 삼각대 위장치에 장착 후 촬영했습니다. 과거의 아이폰 사진은 특유의 톤다운 색감이 있어서 삼성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바로 구분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을 같이 보고 있으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눈에 보이는 원색을 비교적 잘 표현하는데, 아이폰 12 프로가 상대적으로 밝은 느낌이라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진한 느낌입니다. 선명도 역시 색감만큼이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서 결론적으로 박빙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그냥 봐도 그렇고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봐도 매우 비슷합니다.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만한 우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심도 차이입니다. 아이폰 12 프로는 심도가 깊은 편이라서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비교적 선명하게 처리되는 편인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심도가 얕아서 초점을 잡는 것보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피사체에 아웃포커싱이 많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봤을 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를 텐데, 사진을 부분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진에서 우측 하단의 나무 데크를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뒤 나무에 초점을 맞춘 사진을 하나 더 보면 그냥 슬쩍 보면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나무와 세워둔 카메라를 부분적으로 보면 나무는 두 사진 모두 초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보면 아이폰 12 프로는 심도가 깊어서 비교적 선명하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심도가 얕아서 아웃포커싱이 적용되어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런 심도 차이에 의한 아웃포커싱 효과 정도는 개인 취향 차이니까 우열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인물이나 특정 피사체를 돋보이게 촬영할 수 있는 모드가 아이폰 12 프로에서는 인물 모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서는 라이브 포커스가 있습니다. 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고 있는데, 실제 색상에 더 가깝게 색감을 표현한 것은 아이폰 12 프로고, 얼굴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아이폰 12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가방을 확대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바로 심도 계산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피사체부터 배경까지 아웃포커싱 되는 단계가 자연스러운데, 아이폰 12 프로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좌측 상단에 있는 식물이 분명히 피사체와 동일선상에 있는데, 아이폰 12 프로는 흐릿하게 처리했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선명합니다. 또한 피사체와 배경의 가장자리를 확대해서 보면 아이폰 12 프로는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거나 거친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더 잘 처리되어 있습니다. 야간 사진은 야간 모드를 이용했고, 촬영간의 같은 환경에서 촬영 시간이 아이폰 12보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촬영 모습 속에서 아이폰 12 프로가 1초일 때 노트 20 울트라가 5초가 뜨고, 아이폰 12 프로가 3초가 나올 때는 노트 20 울트라가 9초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 사진을 쭉 보고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색감에 가까운 것은 아이폰 12 프로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붉은 기운이 조금 가미된 느낌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색감 차이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야간 사진은 빛의 표현이 무척 중요한데 아이폰 12 프로는 빛을 실제보다 조금 더 강하고 넓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밝게 표현되는 것 같긴 한데 빛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요. 이 사진에서 상가를 확대해서 보면 아이폰 12 프로는 거의 빛만 보이는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간판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에서는 아래쪽 나무 데크 아래 조명을 노트 20 울트라는 눈에 보이는 정도로 표현하는데 아이폰 12 프로는 빛이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면 빛을 과하게 표현하는 아이폰 12 프로는 전광판에 글씨가 빛이 많이 번진 상태로 담아내지만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글자가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잘 담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플레어 현상까지 이야기해보면 사진 가운데 아래를 보면 아이폰 12 프로로 찍은 사진에는 전광판 글씨가 플레어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촬영 환경에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괜찮습니다. 플레어 현상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집에서 천장등 아래 누워서 카메라를 켜고 스마트폰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빛이 어느 정도 반사되어 나타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이폰 12 프로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보다 확실하게 반사된 빛이 렌즈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 사진 선명도는 노이즈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인데 노트 20 울트라가 같은 환경에서 촬영 시간이 더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이즈 억제 능력은 더 좋습니다. 사진을 계속 쭉 봐도 노이즈 억제를 통한 선명도가 아이폰 12 프로보다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야간에도 인물 모드와 라이브 포커스 사진을 촬영해 봤는데 2배중 망원 촬영은 두 스마트폰 모두 쓸만하지 않아서 독인 객인인데 메인 광각 촬영은 분명한 급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가 인물 모드 메인 광각에 야간 모드를 적용해서 사진이 상당히 많이 쓸만합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함께 놓고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아이폰 12 프로가 인물 모드에 야간 모드를 넣은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 주간 영상의 색감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환경에 따라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톤 다운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색감 차이는 개인 취향이니까 영상을 보면서 차이를 인지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명도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아 보이는데 선예도라고 부르는 샤픈이 조금 많이 강해서 거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아이폰 12 프로는 상대적으로 수채화 현상이 더 있어서 선명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떨림 방지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슈퍼스테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했는데 두 스마트폰 모두 평범하게 걷는 상태에서 떨림을 모두 잘 잡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임에도 상당히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슈퍼스테디를 켜고 찍어보기도 했는데 걷는 상태에서는 아이폰 12 프로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걸어가는 정도에서는 아이폰 12 프로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나 그냥 영상 촬영해도 떨림이 잡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빙이네요. 야간 영상은 야간 사진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색감 표현은 사실상 구분이 어려울 정도여서 딱히 이야기할 포인트가 없는데 빛의 표현이 아이폰 12 프로가 적당한 데 비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실제보다 더 강하고 넓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억제를 통한 선명도는 아이폰 12 프로가 영상이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고 선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간 영상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아이폰 12 프로가 우세합니다. 아이폰 12 프로는 라이다 스캐너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레이저 센서가 AF를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 주야간 사진과 영상 모두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일반 사진 촬영 시에 초점을 잡는 속도를 보면 아주 미세하게 아이폰 12 프로가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사실 실사용 간에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빠릅니다. 일반 영상 촬영 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아이폰 12 프로가 아주 조금 더 빠르고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 저조도 사진에서는 빛이 많을 때보다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데 사실 이 정도 차이도 보통의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조도 영상 촬영 시까지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역시나 아이폰 12 프로가 조금 더 빠르게 AF를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닐지라도 아이폰 12 프로의 라이다 스캐너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레이저 센서보다는 더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시에 보면 AF 속도 차이는 미미할지 몰라도 AF를 잡는 과정에서 화면이 울렁임이 있는데 아이폰 12 프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초점을 잡는 반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초점을 잡는 과정에서 약간의 울렁임이 표시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사진에서 아이폰 12 프로가 거친 느낌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우열을 가릴 만큼 화질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인물 모드 라이브 포커스는 아이폰 12 프로는 조명 효과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필터 효과를 적용해서 촬영해 봤는데 결과물이 형태가 다르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은지 판단하면 됩니다. 저는 인물 모드의 조명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전면 카메라 영상은 전반적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실제 색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선명도도 떨어져서 아이폰 12 프로가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아이폰 12 프로가 조금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느 하나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쉬운 이해를 위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제가 판단한 내용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간 사진은 색감, 선명도는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심도 차이는 개인 취향적인 부분으로 아이폰 12 프로가 깊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얕게 표현합니다. 인물 모드 라이브 포커스 대결에서는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적인 면으로 보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배율 촬영에서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우세합니다. 주간 영상은 색감과 AF 속도에서는 아이폰 12 프로가, 선명도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떨림 방지 능력은 모두 좋았습니다. 야간 사진은 색감에서는 아이폰 12 프로가 더 좋은데 빛의 표현과 선명도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우세합니다. 인물 모드와 라이브 포커스 대결에서는 망원에서는 독인 객인이지만 메인 광각에서는 아이폰 12 프로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폰 12 프로는 플레어 현상이 심한 편이라 야간 사진 촬영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야간 영상은 색감은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빛의 표현, 선명도, AF 속도 모든 면에서 아이폰 12 프로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보다 우세합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아이폰 12 프로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사용자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줄 만큼 훌륭합니다. 단지 스마트폰 구매 시 카메라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끝난 줄 알았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구독을 하면 정말 끝날 거예요. 아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든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영상입니다.